핫쌤입니다. 5월 둘째 주 LH공사 필기시험이 있죠. 그 필기시험 가운데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은 사무직군의 직업기초능력 심화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공통시험으로 직업기초능력 50문항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의사문제 수리 영역에서 출제되죠. 자, 여기서 이제 전문 직군과 기술 직군에게는 전공 시험을 부여하는데 일반 직군에게는 직무 관련 심화 문제를 출제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형태, 어느 정도 난도 이렇게 출제될까? 이게 이제 화두인데, 자, 나는 직무 설명서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세개 직무 가운데에서 경영사무가 가장 포괄적이기 때문에 경영사무 직무 설명서를 가져왔습니다. 경영기획 분야, 경영환경분석기법. 자, 이것은 문제길에서 다루고 사업별 자원배분. 자, 이것은 자원관리 그리고 문제길에서 다룹니다. 핵심가치 자산 역량에 대한 분석. 이것도 자원관리와 문제길에서 다루고 예산관리, 자원관리에서 다루고 손익분기, 자원관리에서 다루고 사회조사 방법, 이것은 문제에서 다룹니다. 기획서 보고서 작성 이와 같은 것은 의사소통 영역이죠. 경영평가에서는 스와트가 나오는데 이건 필히 나오겠죠. 자, 4분의 매트릭스는 매트릭스 그 자체를 묻지 않고 매트릭스를 읽는 방법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걸 해줘야 되고 의사결정 활용기술은 퍼실리테이션 쪽으로 출제될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통계 패키지가 나오는데 이것은 할 필요 없습니다. 통계 패키지 자체를 묻지 않습니다. 재무제표 해석 및 분석, 이것은 자원관리에 해당되고 PT, 기법, 활용기술은 의사소통이죠. 총무 분야에서 시장조사 분석은 사회조사 방법과 연결되고 재고관리, 자원관리입니다. 인쇄물 분류 및 관리기술, 이것은 의사소통, 문서 작성, 의사소통이죠. 자산관리에서는 표준계약서 작성, 자, 계약서 작성 자체를 묻지 않습니다. 지문을 주고서 진위를 판단하게 하죠. 수익성 리스크 분석, 자, 이것은 꼭 해줘야 합니다. 문제에서 다루고 자료 해석에서도 다루죠. 부동산 매매 동향 분석, 자, 이것은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자료 해석 관련 지문을 줄 겁니다. 비용 효과 분석, 자, 이것은 최소 비용 최대 효과죠. 그래서 문제 해결과 자원관리에서 다룹니다. 원가 계산법은 할 필요 없습니다. 손익분석은 앞에서 됐고 이업물 분석 기술, 자, 이것은 꼭 해줘야 합니다. 리스크 관련된 얘기는 꼭 해줘야 합니다. 갈등 관리는 대인관계에서 다루기도 하고, 자, 인사 분야에서는 전자 인사 시스템 활용 및 문서 작성에 필요한 컴퓨터 활용 능력,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크말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협상 진행 및 의사결정을 위한 의사소통 능력, 자, 협상은 대인관계에서 다루기도 하죠. 조직 문화 진단 및 설문지 개발 기술은 조사 방법론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도로 공부할 내용은 없습니다. 법무 분야에 다루는 이와 같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안 해줘도 됩니다. 의사소통에서 실무 관련된 내용들, 즉 실용문에서 충분히 다룹니다. 그래서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문제 형태냐, 자, 지난 2월인가 3월인가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서 출제했던 문제, 커뮤니케이션 촉진 기술, 퍼실테이션, 문제 해결 관련 단계를 설명, 이것은 문제 해결 프로세서죠. 자원 기반 관점, 이것은 평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꼭 해줘야 합니다. 자, 이것은 별도 사례이고 BCG 매트릭스, 경영 환경에 대한 얘기죠. 파이포스 모델, 자, 마이클 포트의 파이포스, 이것은 경영 환경 분석에 대한 얘기입니다. 스와트 분석도 역시 마찬가지 경영 환경 분석에 대한 얘기죠. 이와 같은 문제들이 바로 실무 관련 문제 형태입니다. 자, 지난 1월 가스안전공사 시험 문제 유형 STP, 4P, 자, 나는 4P를 씁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주고서 답을 찾게끔 한다. 이렇게 나한테 알려왔는데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업무 관련 스킬을 출제할 것으로 나는 그렇게 봅니다. 232번 문제 왕초보 스킬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지문을 보면은 잔액, 달성, 구비, 등재, 일부 이와 같은 용어가 바르게 쓰여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결국은 법률 용어입니다. 법과 관련된 이와 같은 내용들이 지문으로 나오더라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니까 여러분들이 겁낼 필요 없습니다. LH공사 기출문제입니다. 부산에서 특강하는데 이 문제를 풀 때 어느 학생이 이 문제 지난번에 LH공사에 났다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예시 문제이기도 하죠. 이와 같은 데이터 유형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맹목 데이터 또는 범주 데이터라고 합니다. 밑에 있는 이 숫자는 값이 아니고 내가 임의로 부여한 숫자입니다. 무엇인가를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한 거죠. 등산은 3을 주고 수영은 4를 주고 독서는 5를 주고 이처럼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분하기 위한 숫자입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449번 문제는 기출문제인데 여기서 기대값을 묻고 있습니다. 기대값 계산은 가중평균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설명해 놨습니다. 가중평균 개념이 어디에 활용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죠. 자, 수익률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 홈페이지 가서 이와 같은 보도 자료를 한 번씩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암기해서 답을 고르게 하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으니까 이와 같은 보도 자료를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나온 것이 있죠. 컨셉이 있습니다. 이렇게 포맷 구도로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LH공사 관련된 자료입니다. 표에 검표율과 용적률 관련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최소한 검표율과 용적률 이와 같은 것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실제 피시험 문제에서도 검표율, 대지 면적, 연면적 이와 같은 데이터를 주고서는 층수가 가장 높은 건물을 묻고 있습니다. 밑에 계산법이 있으니까 여기 따라주면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용어를 알고 있으면 이해가 더 쉽죠. 자, 어쨌든 이론이 있습니다. 그 이론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그리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이론을 아주 많이 공부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기초입니다. 가장 기초, 상식 수준의 기초입니다. 상식책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들 정도입니다.